옆에서 저 웃고 있는. 왜 웃는 거예요? 근데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이 나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아직 소리를 안 했는데 제가 나오길래 좀 놀랐어요. 원래 화면은 딱 잡습니다. 예, 그러니까 딴짓하고 계시면 안 되고 준비를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뭐 매일 아침마다 이제 저희가 방송은 저는 하지만 꺼리라는 게 있잖아요. 아, 오늘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런 거 갖고 이런 쪽으로 가겠구나 이런 게 있는데 오늘은 맥이 아무것도 안 이번 주는 좀 그래요. 맥이 안 잡혀. 제가 좀 게으른 것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어제 느닷없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쏟아지는 바람에 좀 당황스러웠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발장전은 사실 월말에 외국인 매도 폭탄 왜 이들은 하필 월말 8월 말에 팔았을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이제 시장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코스피 1조 6천억 팔았는데 그중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 1조 5천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판 거죠. 기계에다 이렇게 주문낸 겁니다. 이렇게 팔아주세요라고. 그 내용은 왜 그러냐니까 MSCI 리밸런싱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공매도 금지 연장에 따른 짜증성 폭탄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다고 하는데 뭐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강화된 코로나 방역과 이거 내용 좀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네, 강화된 방역과 그에 따른 실물 경기 둔화의 우려감, 네, 이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는 삼성전자가 파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것이다라는 루머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아직은 팩트로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시아 시장 전체가 다 좀 밀렸고, 재팬을 일본을 제외하고는 조금 하여튼 아시아가 다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합성 그 파생 포지션들을 분석한 전문가들 얘기로는 어제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은 많이 팔았지만 선물은 아직도 상승 방향을 유지하고 있고 옵션 쪽에서는 그냥 가두리 오르락 내리락 해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현물 던졌지만 포지션 자체는 뭉개는 그 시장을 완전히 꺾어버린 데 있다라는 의중까지는 아니다라고 국한은 짓더군요. 자, 여기까지인데 뭐 여기에 추가로 또 혹시 설명하실 거 있으면은 외국인이 왜 갑자기 8월 말에 휴가 시즌에서 끝나고 돌아와서 한국을 던졌다? 뭐 한국만 던졌다는 아니고 뭐 대만이나 뭐 나머지 아시아 쪽이 다 대부분 좀 이렇게 많이 하락했어요. 왜 아시아를 팔았을까? 여러 가지 저도 어저께 장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이렇게 봐야 될까? 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건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건가? 그 차이에 따라서 또 이유가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어저께 저도 그래서 장 끝나고 난 이후에 뭐 장기든 단기든 제외를 하고 이유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내부자 거래 정도 아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왜 팔았을까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더 액션을 빠르게 하는 거에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지 이 정보를 먼저 얻고 이렇게 하기에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리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난 뒤에 후차적으로 어떤 이유가 나왔을 때 그 이유를 보고 이게 계속 영향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는 정도인데 그렇죠. 포인트는 그거예요. 계속 네. 팔 거냐 아니면은 네네. 뭐 팔더라도 영향이 지속될 거냐. 네. 어제 이제 1조 6천억이면은 이제 사상 단일 하루 단일은 제일 크다고 하는데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다 받았어요. 네. 뭐 하여튼 잘 받아냈죠. 그럼 오늘도 던지면 받아라는지 아니면 던지면 어이구 왜 던지지 이렇게 할 건지. 그러니까 받는 게 받아라고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어저께 보시면 1조 6천억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삼성전자거든요. 네. IT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웃긴 건 7월 28일 날 1조 원 넘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그게 지금 8월 30일 되니까 삼성전자 매수했던 것들 삼성 그대로 매도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단기적인 이유를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가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공매도 생각이 금지 들고요. 연장 네. 이것 때문에 팔았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어저께 디램 익스체인지 같은 게 또 보고서 났어요. 디램 가격이 하락세는 멈췄지만 4분기 10% 정도 더 하락할 것이다. 고정가 디램 반도체 고정가는 계속 좀 하반기에는 내려갈 거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긴 해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왔고 제가 볼 때 그 두 가지 이유가 제일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보게 된다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인들이 굳이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지난주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아직 기관의 수급들을 계속 체크를 했는데 매일매일 달라요. 사는 종목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결론이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고 보니까 결국 테마 장세구나 대형주는 갈 건덕지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은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매매를 지속할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계속해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뭐 편의점이 다시 부각이 되고 언택트가 다시 부각이 됐듯이 계속해서 뭐 난잡한 두들잡기 식의 어떤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서 제 생각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어제 매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단기적으로 생각한 이유가 공매도의 어떤 금지 이런 공매도 연장이 공매도 금지 연장이 됐다는 부분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을 좀 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코스피는 올라갈 수 없는 구조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전에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대대적인 어떤 분석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네. 한국의 제품을 수입하는 지역 섹터들의 어떤 경기의 어떤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수출 회복 경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분기 때 GDP가 좋았던 부분들이 효과가 지속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예전에 디램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분 디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부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걱정된다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2분기 때 보시면은 카운터 리서치였던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2분기 때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점유율을 보게 되면 애플이 1등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같이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11, 아이폰 11의 판매가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위, 3위 이런 부분을 기록을 많이 했는데 아쉽게도 갤럭시 노트 10이라든지 갤럭시 S10이라든지는 고가 하이엔드 제품보다는 A20이라든지 A6이라든지 중저가 스마트폰이 상당히 많이 팔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애플 같은 경우에는 비싼 고가의 제품을 많이 질적으로도 많이 팔고 있고 양적으로도 많이 팔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국 시장에서 노트 10이라든지 이런 고가 제품이 많이 팔리겠지만 글로벌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저가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계속해서 가게 된다라면은 고가 시장에서는 애플에 치이고 저가 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샤오미라든지 화웨이가 치고 나온 상황 속에서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결국에는 시장의 기준점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반도체 디램 가격, 뭐 고정거래 가격이 됐건 뭐 어디가 됐건 가격이 좀 더 하향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도 좀 부진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일단 부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를 또 못하니 그냥 현물을 일단 판다. 그래서 오늘 어제 많이 팔았다. 근데 하여튼 뭐 일시적인 매도다.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 김영희 매니저는 물론 맥락은 그래요. 사실 이 얘기를 꺼내는 거는 결국에는 지수보단 종목 이거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얘기 안 하고 그냥 종목만 봅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다뤄는 봐야 되는데 외국인이 더 팔 건지 외국인 매도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인지 요거 좀 봐주시고. 맥락은 비슷한데 내용은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어제 이제 1조 6천억을 팔았고 뭐 선물 시장에 매도한 것까지 합치면 이제 한 2조 원 정도의 규모가 매도가 나온 거예요. 역대급의 이제 매도가 나온 건데 사실 앞서 이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저께 이제 전체 이제 코스피 시장의 매도 대금이 1조 6천억 그 중에서 1조 5천억 원 이상이 프로그램 이제 비차익 매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냥 어제는 MSCI 지수 리밸런싱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졌다. 매도가 가장 많이 나온 종목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뭐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피 200을 대표하는 업종 대표주들이 모조리 다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쏟아졌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한 뭐 부정적인 전망이라기보다는 시장 전체적으로 어제 매도를 좀 했다. 그리고 9월이 이제 또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좀 사후적으로 이제 이유를 좀 갖다 붙이면 이제 공매도 6개월 또 금지가 연장이 된 게 또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현물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해치 포지션이 분명히 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좀 손쉽게
자금에 대한 어떤 부담 없이 손쉽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매도였는데 그걸 이제 또 못하게 하니까 어찌 보면 동시만기를 앞두고 이제 미리 또 매도를 좀 한 거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해석을 좀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어저께는 이제 좀 일시적인 외국인들의 이제 투매였다. 이게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뭐 조 단위 이상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만 이제 앞서 이제 우리 정태근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이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삼성전자의 업황 자체가 불확실한 건 분명해요. 최근에 제가 SK 하이닉스도 몇 번 언급을 좀 드렸다시피 메모리 업황 자체가 상반기 때 어찌 보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특수를 좀 누렸고 하반기 때 이제 약간의 좀 불확실성이 좀 분명히 좀 있고 디램 가격의 이제 하락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조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이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스마트폰 이제 출하량이 하반기 때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 5G에 대한 이제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좀 부진한 부분을 좀 상쇄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는 너무 저는 뭐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으나 주가의 흐름 자체는 조금 이제 둔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본업인 메모리 쪽이 아무래도 이제 좀 불확실성이 조금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뭐 투자를 했을 때 시간과 이제 좀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좀 지루한 구간이 좀 연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좀 매도 의견을 드렸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전략을 세운다면 반도체 업종에서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제 5G라든지 또 EUV라든지 미세공정 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네. 장사가 안 될 때 삼성전자가 투자를 멈추진 않잖아요.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공장을 계속 이제 라인을 깔고 3공장 계속 지어야 되고 이제 4공장, 5공장까지 이제 계속 좀 짓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는 계속 들어갈 거거든요.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가지고 충분히 이제 선별적으로 좀 투자를 해볼 필요는 있다. 어제 대규모의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나온 부분은 아마 저는 오늘 내일 한 이틀 정도 시장 흐름을 좀 지켜보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목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시적인 이제 매도 충격이었고 다만 이제 지수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특히 IT 업종이라든지 코스피의 이제 대형주들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약간 이제 좀 뭐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덮어 씌운다거나 혹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좀 살아날 수 있는 몇몇 지표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기 전까지는 약간의 이제 경기 민감주들은 조금 이제 지수 대비 조금 둔탁한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어제 매도 규모가 큰 반면에 이제 그 사들인 기업을 보면은 이제 또 그것도 리밸런싱에 이제 뭐 영향이겠죠. 신풍제약이 이제 거래소에 들어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에는 이제 시젠과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들어있고, 이제 뭐 언뜻 보면은 제약 바이오를 좋아서 샀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니죠. 거예요. 그 네.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굳이 나빠서 판 게 아니다라는 것처럼 똑같이 알테오젠, 시젠 그리고 신풍제약을 매수한 건 단순히 이제 기계적인 매수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엔 BTS군요. 네. 방탄소년단을 봐야 된다. 외국인이 팔든 말든 뭐 BTS의 싱글보드 탑 1위. 네.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개별 모멘텀 얘기인데 뭐 그럼 뭘 봐야 되는지 사실 관련주는 없죠. 저기에 딱 연관된 외국인 매도 폭탄의 관련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개별 이슈 중에 저는 계속 보는 거는 이제 식량 문제, 농산물 문제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뉴욕에서도 농산물이 조금 많이 오르다가 조금 낙폭은 이게 상승폭은 좀 줄이긴 했지만 농산물은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식량난에 대한 것도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냥 뭐 비료주,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팜 이쪽은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 섹터입니다. 저건 그냥 제가 보는 섹터고 저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네. 오늘의 모멘텀이나 뭘 하나 찾아서 얹든지 뭘 빼든지 네, 요리를 좀 해주시죠. 외국인 매도 폭탄은 지워주셔도 돼요. 네. 근데 저는 외국인 저도 이제 오늘 빅 이슈 막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막 큰 이슈들을 말씀드리고 네. 이게 제약 바이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마 앵커님도 지금 보면 이런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 이슈 그래도 종목은 이거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좀 골라보신 어떻게 것 같은데요. 보면은 인지의 부조화입니다. 이게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지금 다르고 있는데
그만큼 뭘 뽑아내기가 뭐 재면서도 아니고 네.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서 뭘 찾아야 되나 뭐 갤럭시 폴드 Z 뭐 이따가 네. 저녁에 또 오픈하는데 뭐 흰지 빨간색이니까 흰지를 봐야 되나 아니 뭐 이것저것 뒤져보다 보니까 저 관련주 뭐 테슬라 보다가- 봐야 되나 뭐 예? 관련주 보다가 앵커님 같으면 이게 한번 나올 것 같, ETF가 한 번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ETF는 ETF? 말씀 안 하신 것 아, 같아요. 농산물 ETF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하여튼 자 그리고- 뭐 농산물 괜찮은지 저기에 동의하시면 저쪽으로 가고 아니면 저것도 저거지만 36분 김현 매니저 보내줘야 되는데 네. 김현 매니저 정리해 주시고 네, 저는 요 종목 네. 중에 이제 고른다면 네. 그린 플러스. 그린 플러스. 네, 어. 추세가 상당히 좀 또 돋보이는 기업이고 뭐 네. 조비나 경농 또 농산물 관련된 종목들을 기료.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스마트폰 팜 관련된 종목 이제 그린 플러스 거의 뭐 상장된 종목 중에서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또 증권사들의 또 커버리지가 되고 있는 또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린 플러스 추세가 뭐 상당히 좀 돋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농산물 식량 문제와 관련돼 있어서 또 이슈가 좀 부각이 된다면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그린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하이라이트를 좀 드리고요. 네. 오늘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은 없거든요. 오늘 오늘 하루 없고요. 쉬고 이제 어쨌든 오늘 내일은 저는 뭐 제약바이오 업종 그리고 조정받는 이제 IT 반도체 중소형주들을 저점에서 이제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그 전략대로 한번 오늘 내일 이제 이틀 동안 시장 대응을 좀 잘 해보시고요. 저는 내일 이제 또 장 끝나고 나서 또 공개 방송은 진행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민 매니저는 오프닝 하시고 이제 보내드려야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